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2층 양옥집 앞에서 정혜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본 적이 없었다. 교단에서 40년을 보내고 아내 순자와 함께한 45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녀를 떠나보낸 지 3년.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던가. 정혜수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나온 여성은 60대 후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은발을 곱게 빗어 올린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어 보였다. 김영옥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먼저 들어와 계시던 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영옥의 안내로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일어났다. 한 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75세 정도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박노식입니다. 소방관 일했어요. 잘 부탁합니다. 노식의 악수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오랜 세월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온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지연이에요.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혜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네요. 영옥이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각자 다른 사연과 아픔을 안고 이곳에 모인 네 사람. 과연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 아침 6시에 기상, 6시 30분 아침 운동, 7시 아침 식사 준비. 혜수가 손수 적은 생활 수칙을 벽에 붙이자 지연이 고개를 젓는 것이 보였다. 혜수 씨, 우리가 군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어야 공동생활이 가능합니다.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경험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편히 쉬는 집이에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노식이 낄낄 웃었다. 야야, 벌써부터 부부싸움이야? 아직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부부싸움이라니 무슨 말씀을.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혜수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데 정말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살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리 바쁘게 살아? 영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노식 씨 말이 맞아요. 혜수 씨는 너무 원칙적이세요. 우리도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공용 공간은 깨끗이 정리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냥 느긋하게 차도 마시고 싶다고요. 지연의 말에 혜수는 뭔가 답답함을 느꼈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왜 그럴까?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네 사람은 각자의 패턴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혜수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정원에서 간단한 체조를 했고 지연은 8시쯤 되어서야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연이 정원으로 나오며 인사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혜수는 잠시 넋을 잃었다. 화장기 없는 소박한 얼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캐모마일 차를 끓였어요. 네, 좋습니다. 둘이 정원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혜수는 교직 시절의 이야기를, 지연은 병원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실 때,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혜수는 그녀가 단순히 직업으로만 간호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연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둘의 대화를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영옥은 미간을 찌푸렸다. 언제부턴가 혜수와 지연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자신이 이 집에 먼저 들어왔는데 왜 모든 관심이 지연에게만 향하는 것 같은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 씨, 요즘 좀 어떠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인 네 사람. 노식이 지연에게 물었다. 며칠 전부터 지연의 얼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눈치챘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혜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영옥이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혜수 씨는 지연 씨한테만 관심이 많으시네요. 나도 요즘 무릎이 아픈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면서. 갑작스러운 영옥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아, 영옥 씨도 아프셨어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고 중얼거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 마찬가지잖아요. 영옥의 말에는 서운함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노식이 중재에 나섰다. 자, 이런 일로 언성 높이지 말고. 우리 모두 서로 챙기면 되잖아. 노식 씨는 쉽게 말하시네요. 본인은 건강하니까. 영옥의 날카로운 말에 노식의 표정이 굳었다. 나라고 건강한 줄 알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냥 내색 안 하는 거야. 그럼 왜 안 하세요? 우리끼리 뭘 그리 참아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냐? 분위기는 점점 나빠져 갔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괜히 말을 꺼내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지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영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역시 지연 씨 편이시네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편을 가르고 있어요. 혜수 씨가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영옥의 직설적인 말에 혜수와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과연 자신이 지연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 아내를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죄스럽게 느껴졌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혜수는 일어났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죄송해요. 잠을 깨웠나요?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둘은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거실에 앉았다. 지연이 따뜻한 우유를 끓여왔다. 오늘 일로 미안해요. 괜히 쟤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지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해진 것 같아요. 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연이 말을 망설였다. 그런데 뭐예요? 혹시 저 때문에 다른 분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혜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로 자신이 지연에게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 혜수 씨. 네. 우리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까요? 지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왜 그런 말씀을? 저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이상한 건 아닌지.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혜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처음이에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내려온 혜수를 보며 차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영옥이 입을 열었다. 혜수 씨, 어젯밤에 지연 씨랑 이야기하시던데. 아, 네. 잠깐 차를 마셨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영옥의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다. 혜수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냥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우연이 참 많네요. 아침마다 정원에서 차 마시는 것도 우연이고. 영옥 씨,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좀 보기 불편해요. 여기는 공동생활하는 곳인데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시니까. 그때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옥이 쌀쌀맞게 대답했다.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노식이 부엌에 들어오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오늘은 다들 일찍 일어났네. 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지낼 거예요. 혜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부엌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런데 말인데 우리 생활비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영옥이 갑자기 꺼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생활비요? 네. 처음에 똑같이 나눠서 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각자 먹는 양도 다르고 전기 쓰는 것도 달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지연이 말했지만 영옥은 계속했다. 지연 씨는 요즘 약값도 많이 들고 병원비도 있을 텐데 생활비는 왜 똑같이 내세요? 그게 무슨... 제가 말하는 건 각자 형편에 맞게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혜수 씨는 교직 연금도 받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니까 더 내시고. 영옥의 말에 혜수가 당황했다. 아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복잡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저는 피아노 레슨비가 수입의 전부인데 연금 받는 분들과 똑같이 낼 이유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노식이 끼어들었다. 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지. 처음 약속이 있잖아.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누군가 아프면서 비용이 더 들기 시작하면. 영옥의 시선이 지연을 향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나가면 될까요? 지연 씨, 그런 말씀 마세요.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영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역시 그러시네요. 끝까지 지연 씨 편이시네. 그날 오후 지연이 갑자기 쓰러졌다. 정원에서 빨래를 널다가 어지럼증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다행히 혜수가 빨리 발견해서 부축해 들어왔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혜수는 즉시 혈압을 재어보자고 제안했다. 혈압이 너무 높네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요. 약 먹고 쉬면 될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혜수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혜수가 택시를 불러 함께 갔고 영옥과 노식은 집에 남았다. 또 시작이네. 영옥이 중얼거렸다. 뭐가? 혜수 씨가 지연 씨 챙기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투명인간이에요? 아프면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긴요. 그럼 노식 씨가 아플 때는 누가 챙겨줄까요? 저는 영옥의 말에 노식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도 혜수와 지연의 관계가 조금씩 특별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혜수와 지연. 의사는 지연의 혈압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어떻다고 하던가요? 노식이 물었지만 대답은 혜수가 했다. 혈압이 많이 높대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지연 씨한테 물어본 게 아닌데요. 영옥이 차갑게 말했다. 지연이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영옥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연의 딸 수진이 갑자기 쉐어하우스를 찾아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여기서 남자분과 이상한 소문이 났다던데요. 이상한 소문이라니.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혜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남자분과 무슨 관계예요? 수진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함부로라고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옥과 노식도 거실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희는 그냥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이입니다. 혜수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냥 같이 산다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아플 때 당신만 병원에 데려가요? 우리가 연락도 못 받았는데. 그건 어머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세요. 여기는 어머니한테 좋지 않아요. 수진아, 나는 여기가 좋다. 좋기는요. 병도 더 심해지셨으면서 혈압약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수진의 말에 혜수가 끼어들었다. 혈압약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라기보다는 같은 집에 살면서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어머니 약을 챙겨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수진의 직설적인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목적이라니요. 어머니 재산 같은 거 말이에요. 수진아. 지연이 소리를 질렀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나이에 로맨스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서로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에요. 수진이 돌아간 후 쉐어하우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연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혜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 지연 씨, 식사 시간이에요. 혜수가 지연의 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지연 씨?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는 소리인 것 같았다. 뭔가 드시긴 해야 하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혜수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거실에서는 영옥과 노식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연 씨는 안 나와? 노식이 물었지만 혜수는 고개만 저었다. 딸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네.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영옥의 냉정한 말에 혜수가 고개를 들었다. 영옥 씨,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두 분이 특별하게 가까워지는 거. 여기는 연애하러 온 곳이 아니라 편하게 살려고 온 곳인데. 우리는 연애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걸요. 아침마다 둘이서만 차 마시고 지연 씨만 챙기고. 혜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다. 사실 자신도 지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돌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보는 방식이 문제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처럼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노식이 끼어들었다. 영옥 씨 말도 일리가 있어. 혜수야,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티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니, 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더 이상해 보이는 거야. 노식의 직설적인 말에 혜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모르겠다고? 72살 먹고 자기 마음도 모르겠다고. 쉽지 않아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여자분한테 마음을 주는 게 3년이면 충분히 오래됐지. 영옥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감정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 편하게 살려고 온 건데. 그날 밤 혜수는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내 순자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그때는 슬픔이었지만 지금은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혜수 씨.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네, 조금 나아졌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나왔어요. 지연이 혜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뭘 미안해하세요? 제 때문에 혜수 씨가 곤란해지셨죠. 다른 분들도 불편해하시고. 지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었어야 했는데. 선이라니요.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선말이에요. 괜히 더 친해지려고 했나 봐요. 지연의 말에 혜수의 가슴이 아팠다. 지연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우스워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늙어서 철도 없이 그런 식으로. 혜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야죠. 안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없을 테니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혜수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영옥이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영옥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노식이 물었지만 영옥의 표정은 단호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매일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혜수가 물었지만 영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여기는 저한테 맞지 않아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어요. 영옥 씨, 혹시 우리 때문인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때문이라니요? 저와 혜수 씨가 가까이 지낸 게 불편하셨던 건 아닌가요? 영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럼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조심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이미 감정이 생긴 걸 어떻게 조심해요? 영옥의 말에 혜수와 지연이 당황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노식이 중재하려 했다. 영호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예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매일 아침 두 사람이 정원에서 차 마시는 거 보면서 지연 씨, 아플 때 혜수 씨만 챙기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영옥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정말 나가실 건가요? 네. 이미 다른 곳을 알아봤어요. 영옥이 떠난 후 쉐어하우스는 더욱 조용해졌다. 세 사람만 남은 집은 왠지 썰렁했다. 혜수와 지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노식은 중간에서 어정쩡한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어색하네. 노식이 저녁 식사 중에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지연이 고개를 숙였지만 노식이 손을 저었다. 아니야, 영옥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사람이 살면서 호감 갖는 게 뭐가 나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노식의 말에 혜수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도 죽은 마누라 있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라는 법은 없는 거 아냐? 하지만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자기 인생 포기할 거야? 노식의 말은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했다. 그런데 말이야. 노식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너희들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애매하게 계속 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중간에 있으니까 모두가 불편한 거 아냐? 노식의 말에 혜수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몇 번이나 이런 기회가 있겠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날 밤 혜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애매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지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야기할까요? 둘은 거실로 내려가 마주 앉았다. 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다. 지연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 것 같았다. 저는 지연 씨를 좋아해요. 혜수의 고백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수 씨. 아니, 좋아한다는 표현도 맞지 않네요. 사랑해요. 혜수 씨,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진심인데 왜 안 돼요? 우리 나이에 그런 감정을 갖는 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잖아요. 혜수의 간절한 말에 지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도 혜수 씨를 사랑해요. 둘의 고백이 끝나자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지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혜수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드러낸 후에 후련함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다. 서로에게 솔직해졌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다. 노식은 두 사람의 변화를 즉시 눈치챘다. 뭔가 이야기했나 보네. 아침 식사 중에 노식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표정이 다르네. 뭔가 해결됐어? 혜수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어느 정도는요. 그럼 됐다. 이제 좀 편해질 거야. 하지만 노식의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며칠 후 지연의 아들 민수가 쉐어하우스에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민수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남성이었지만 표정은 심각했다. 무슨 일이라니? 어머니가 여기 남자분과 그런 관계라고 하던데요.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혜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하던데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지연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혜수가 끼어들었지만 민수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집안일이 아니라 지연 씨가 상처받고 있어서. 상처받는 건 저희예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니까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노식이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민수는 그날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수진과 함께 다시 찾아와서 더욱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집으로 가세요. 나는 여기가 좋다. 좋기는요. 동네에서 뭔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다. 시니어 하우스 쉐어링에서 노인들이 연애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소리까지 나고 있어요. 어머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수도 마찬가지였다.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머니 나이에 그게 말이 돼요? 70살이 다 되어서.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체면도 있고 우리 가족 입장도 있는데. 수진의 말에 민수도 동조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어머니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시면 돼요? 가족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는데. 혜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지연 씨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지연 씨의 인생을 마음대로 정할 권리는 없어요. 권리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수진의 날카로운 반박에 혜수는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수진과 민수는 변호사까지 동반하고 나타났다.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연이 놀라 소리쳤다. 판단 능력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하실 리 없으니까. 치매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컸다. 그리고 이 남자분도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조사해 봐야겠어요. 변호사가 혜수를 향해 말했다. 이용한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재산이 목적인 거 아닌가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들었는데. 혜수는 모욕감에 떨었지만 법적 위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지연 씨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로야 뭐든지 할 수 있죠. 증명해 보세요. 증명이라니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믿어드릴게요. 변호사의 요구에 혜수는 분노했다. 관계를 정리하라고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법적 권리로요.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이고 우리는 법정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혜수와 지연은 정원에 앉아 절망적인 심정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너무 힘드시죠? 힘든 게 아니라 서러워요. 내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지연 씨는 누구보다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더 강해요. 정말로 후견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혜수도 답을 알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자식들의 권리가 더 강력했다. 혜수 씨. 네. 우리 정말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어떻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옳은 건 아니에요. 혜수의 말에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약자예요.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들의 고민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노식의 딸 은주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은주는 40대 초반의 밝은 여성으로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은주야, 왜 갑자기 왔어? 아버지 안부도 확인할 겸 그리고 요즘 여기 일어나는 일도 궁금해서요. 무슨 일? 혜수 선생님과 지연 선생님 이야기요.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노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도 반대하러 온 거야? 반대요? 왜 반대해요? 은주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아, 좋은 일 아닌가요? 서로 좋아하시는데. 좋은 일이라고? 혜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은주의 말에 지연도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좋은 분과 함께 계시면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죠. 은주의 긍정적인 반응에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은주 씨 말이 맞아요. 노식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아버지가 좋은 분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왔어요.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안쓰러웠거든요. 정말 그래? 네. 그런데 왜 지연 선생님 자녀분들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혜수가 상황을 설명했다. 은주는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다. 후견인 신청까지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래요. 하지만 지연 선생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으시다면 막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은주는 그냥 가지 않았다.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 이분은 제 지인이신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후견인 신청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봤거든요. 은주의 변호사가 설명했다. 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인물이 실제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혜수가 물었다. 지연 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일상생활 능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들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죠? 병원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시고요. 변호사의 설명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연 씨 본인의 의지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후견인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지연과 혜수 그리고 은주의 변호사가 한쪽에, 수진과 민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다른 쪽에 앉았다. 지연 씨,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판사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싶으신가요? 혜수 씨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연의 당당한 답변에 수진이 격하게 반응했다. 판사님 보세요.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판사가 수진에게 물었다. 70살 가까운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연애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판사의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보기에 사회적 시선과 개인의 자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는 지연에게 다시 물었다. 지연 씨,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혜수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혜수 씨의 재산이 목적인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 재산도 있고 혜수 씨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만이 이유입니다. 지연의 진솔한 답변에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을 기각했다. 지연 씨는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에 지연과 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진과 민수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법원을 나오면서 수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니?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행복하세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는 체념과 함께 약간의 축복도 섞여 있었다. 쉐어하우스로 돌아온 세 사람은 새로운 기분이었다. 법적 위협이 사라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겠네. 노식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은주 씨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연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다. 혜수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결혼하고 싶어요. 혜수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결혼이요? 네. 이렇게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해야죠. 와, 정말 축하해요. 은주가 박수를 쳤다. 노식도 기뻤다. 그럼 나는 주례를 서야겠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쉐어하우스의 정원이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모였다. 노식이 주례를 맡았고 은주가 사회를 봤다. 지연의 자녀들은 오지 않았지만 혜수의 아들은 마지못해 참석했다. 이제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노식의 질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답했다. 네. 그럼 이제 키스하세요. 은주의 재촉에 두 사람이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가벼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비록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결혼 후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화되자 쉐어하우스의 다른 입주자들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부부가 들어와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노식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면 부부끼리 따로 나가시든지. 따로 나간다고? 혜수가 놀랐다. 쉐어하우스를 떠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일반적이죠. 부부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중개업자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혜수에게 물었다. 글쎄요. 노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야 상관없지. 너희들이 있든 없든. 하지만 노식의 표정은 아쉬움이 역력했다. 사실은 혼자 있기 싫어요. 노식의 솔직한 고백에 두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계속 함께 살죠. 혜수가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 그건 우리가 더 부담하면 돼요. 지연도 동의했다. 노식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결국 세 사람은 계속 함께 살기로 했다. 새로운 입주자는 구하지 않고 혜수와 지연이 생활비를 더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 노식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고 혜수와 지연은 노식을 친아버지처럼 모셨다. 이상하네. 예전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 지연이 아침에 차를 마시며 말했다.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해 확신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정감이 있어요. 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노식 씨가 있어서 더 좋아요. 혼자 있었다면 지금보다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노식이 웃었다. 가족이긴 뭔 가족이야. 그냥 서로 기대고 사는 거지. 그게 가족 아닌가요? 지연의 말에 노식이 잠시 생각했다. 그런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겠네. 1년이 지났다. 혜수와 지연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작은 행복들이 쌓여갔다. 아침마다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됐다. 지연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행복감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연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다행이에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혜수가 안심하며 말했다. 사랑의 힘이야, 사랑의 힘. 노식이 농담을 던졌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런데 영옥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연이 문득 떠올렸다. 연락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영옥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녀도 새로운 쉐어하우스에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만큼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영옥 씨, 한번 놀러 오세요. 지연의 제안에 영옥이 망설였다. 가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나간 건데. 당연하죠. 우리는 여전히 친구예요. 일주일 후 영옥이 쉐어하우스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네 사람은 어색했지만 곧 옛날처럼 편해졌다. 결혼 축하해요. 늦었지만 영옥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고마워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질투가 났거든요. 영옥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놀랐다. 질투요? 네.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혼자라서. 영옥 씨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그럴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했는걸요. 혜수의 말에 영옥이 웃었다. 맞네요. 희망을 가져봐야겠어요. 그날 이후 영옥도 가끔 쉐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동네에서 시니어 하우스 쉐어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저희도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60대 후반의 여성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로워서요. 비슷한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다.
해수와 지연, 노식은 다른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해수가 아이디어를 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을 나눌 수 있으니까. 지연도 동의했다. 그럼 우리가 시니어 쉐어하우스 전문가가 되는 건가? 노식이 웃으며 말했다. 언론에서도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시니어 로맨스라는 키워드로 여러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인터뷰하시겠어요? 기자의 요청에 두 사람이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또 이상한 소리 나오면. 이제는 당당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수가 용기를 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다. 시니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늦은 사랑도 아름답다.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용기가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가 되면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다. 인터뷰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제안했고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청했다. 우리가 유명해지는 건가? 노식이 신기해했다. 유명해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죠. 지연이 말했다. 그럼 책도 써볼까요? 해수가 제안했다. 교사 출신답게 글쓰기에는 자신 있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늦은 사랑의 온도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지연의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고. 그래? 네. 어머니가 용기 있으시다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진의 말에 지연이 놀랐다. 정말? 네. 저도.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반대했던 것 같아요. 수진의 사과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다.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으니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직접 쉐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어머니 그리고 해수 아버지. 민수가 해수를 아버지라고 부르자 모두가 놀랐다. 아버지라고? 네. 어머니와 결혼하셨으니까 저에게는 아버지시죠. 민수의 말에 해수가 감동했다. 고마워 민수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해수와 지연의 결혼을 양쪽 자녀들이 모두 인정했고 노식은 두 사람에게 친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지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그래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해수도 감회가 깊었다. 인생이 참 신기해. 70이 넘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네. 노식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모두 늦은 나이에 진짜 가족을 만난 셈이네요. 1년 후 늦은 사랑의 온도가 출간되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매일 도착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 기뻐요. 지연이 편지들을 읽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해수도 뿌듯해했다. 북콘서트와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다. 두 사람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다. 책의 성공을 계기로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니어 하우스 쉐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수의 제안에 지연과 노식도 동의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혼자 살기 어려워하는 시니어들이 많으니까. 나도 도울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노식도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늦은 사랑 하우스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다. 시니어 하우스 쉐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다. 회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시니어들이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살기를 원했고, 늦은 사랑 하우스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었다. 전국에 10개의 쉐어 하우스가 생겼고, 각각 3-4명의 시니어들이 함께 살았다. 모든 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지연이 감탄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들도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고. 해수의 말이 맞았다. 예전과는 달리 나이 든 사람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쉐어하우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영옥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소개할 분이 있어요. 영옥 옆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다. 이분은 최정호 선생님이에요. 전직 의사셨고요. 안녕하세요. 정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혹시 지연이 눈치를 챘다. 네, 맞아요. 저희 사귀고 있어요. 영옥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와, 축하해요. 모두가 기뻤다. 영옥도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검진받으러 갔다가. 영옥의 설명에 모두가 웃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결혼식 올리는 건가? 노식이 농담했지만 영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2달 후 또 다른 결혼식이 열렸다. 이번에는 영옥과 정호의 결혼식이었다. 장소는 역시 쉐어하우스의 정원이었다. 해수가 주례를 맡았고 지연이 사회를 봤다. 노식은 축가를 불렀다. 이제 우리 모두 부부가 됐네요. 결혼식 후 축배를 들며 노식이 말했다. 노식 씨만 혼자네요. 영옥이 미안해했지만 노식은 괜찮다고 했다. 나는 혼자가 편해. 그리고 너희들이 있잖아. 하지만 모두가 노식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1년이 지났다. 이제 해수와 지연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노식도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고 영옥과 정호는 새로운 쉐어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늦은 사랑 하우스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시니어 하우스 쉐어링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지연이 해수와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70 넘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이야. 후회 안 해요? 전혀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해수의 말에 지연이 웃었다. 저도요. 사랑해요, 해수 씨. 나도 사랑해, 지연 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온도는 어떤 사랑보다 따뜻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노식에게도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소방서 동창회에서 만난 70대 여성 김미영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그녀와 노식은 금세 가까워졌다. 노식 씨도 드디어 짝을 찾았네요. 지연이 기뻤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겠어요. 해수도 만족스러웠다. 그럼 미영 씨도 여기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야. 우리는 따로 살기로 했어. 너무 많이 모이면 복잡하잖아. 노식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5년 후 해수는 77세, 지연은 73세가 되었다. 여전히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노식은 미영과 결혼한 후 근처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자주 만났다.
늦은 사랑 하우스는 이제 전국에 50개 지점을 둔 큰 회사가 되었다. 혜수와 지연은 명예회장 자리에 있었고 실무는 젊은 직원들이 맡았다.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컸네요. 지연이 회사 자료를 보며 감탄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살려고 했던 건데. 혜수도 신기해했다. 인생이 참 재미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에서 차를 마셨다. 5년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이었다. 혜수 씨. 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지연의 질문에 혜수가 잠시 생각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당신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저도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혜수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일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다. 주름이 늘어났지만 그 손의 온도는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다. 무슨 말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는 거요.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사회의 편견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이 더 소중해져요. 지연의 말에 혜수가 깊이 공감했다. 우리가 보여준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이에요. 다만 나이가 좀 많을 뿐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첫 만남 때의 설렘은 이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바뀌었지만 그 마음의 온도는 전혀 식지 않았다. 혜수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연 씨. 정원의 핀 꽃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바람에 흔들렸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의 온도는 어느 것보다 뜨거웠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나이 든 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 다만 늦은 사랑은 더욱 간절하고 더욱 소중할 뿐이다. 혜수와 지연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마음에 늦음은 없다. 다만 더 깊고 진실한 온도가 있을 뿐이다.